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은 엄청난 싸움 끝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끝이 난다고 믿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건 큰 소리가 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릴 때, 분명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 그때가 더 불안하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신이 잘 잤어?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의 눈이 당신을 향했나요? 아니면 핸드폰 화면에 고정된 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나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길,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데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진 적 없나요?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이 말을 하면 또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꿀꺽 삼켜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별은 바로 그 순간에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우리 헤어져라고 말하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이별을 연습한 뒤에 나오는 마지막 통보일 뿐이에요. 진짜 이별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받는 이 패턴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요즘 들어 연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전에는 꽉 잡고 있던 손을 이제는 나 혼자만 힘주어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상대방은 손을 놓지는 않았지만 잡고 있지도 않은 힘 빠진 상태. 그 축 처진 손을 잡고 걷는 기분이 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확한 신호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길이 잠시 막혔을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막힌 곳이 어디인지 아주 편안하게 같이 찾아볼 겁니다. 마치 산책하듯이 천천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공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려운 심리학 용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놀이에요. 연애 초반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하고 공을 툭 던집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공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잽싸게 받아서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게,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우리 한강 갈까? 공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별거 아닌 농담에도 까르르 웃고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데에도 카톡이 수십 개씩 오가죠. 공을 던지면 바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공 던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이 공놀이의 규칙이 묘하게 바뀝니다. 당신은 여전히 똑같이 공을 던집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 공을 받긴 받는데 다시 던져주질 않아요. 그냥 손에 쥐고 가만히 있거나 주머니에 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무심하게 한마디 하죠. 아, 그래? 힘들었겠네. 그게 끝입니다. 공이 다시 내 쪽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대화가 핑퐁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라 벽에 던진 진흙처럼 퍽 하고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공을 못 봤나? 싶어서 더 세게 던져봅니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애교도 부려보고 재미있는 짤을 찾아서 보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뾰족한 말을 던져보기도 하죠.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누가 나한테 번호 물어보더라. 이건 사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발 공 좀 다시 던져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팔을 크게 휘두르는 몸짓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공을 던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아,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다.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 얘기 해봤자 또 시큰둥하겠지.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거대한 강이 생깁니다. 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바로 여기서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센서 등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분명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고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에, 내 표정에, 내 기분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 무반응이 비난보다 훨씬 더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일은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내가 말실수했나? 나를 무시하나?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멍하니 바라만 볼 때,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둘이 있는데 느껴지는 외로움이 훨씬 더 춥고 시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내 공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다고 단정 짓거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의심부터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훨씬 더 사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에너지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계속 말을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뉴스 봤어? 저녁 뭐 먹을까?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평소라면 다정하게 받아줬겠지만 몸이 너무 힘들면 그 말들이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싶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지죠. 상대방도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 문제가 있어서, 혹은 자기도 모르는 무력감 때문에 당신이 던지는 공을 받아낼 힘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사랑의 크기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날 사랑하면 피곤해도 받아줘야지. 예전에는 안 그랬으면서 왜 변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추궁이 됩니다.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거죠. 왜 대답 안 해? 내가 귀찮아? 이럴 거면 왜 만나?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 방전된 상대방은 더더욱 입을 닫아버립니다. 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별로 가는 패턴과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패턴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을 못 이겨서 자꾸 확인하려고 듭니다. 상대방의 방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죠.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하지만 문은 밖에서 당길수록 안에서는 더 꽉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럴 때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하는 건데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공 던지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부드러운 공을 발밑에 살짝 굴려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멈추고 내 이야기를 짧게 하세요.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왜 연락 없어? 이런 질문들은 대답을 요구하잖아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에겐 빗독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냥 당신의 풍경을 보여주세요. 나 오늘 오는 길에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더라. 자기 생각났어. 끝. 여기에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온기만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보고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죠. 그 안도감이 쌓여야 다시 공을 집어들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침묵을 무서워하지 말고 같이 있어주세요. 데이트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가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편안한 표정으로 같이 있어 보세요. 카페에 앉아 각자 할 일을 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표정입니다. 나 지금 불편해. 나 지금 화났어라는 표정이 아니라 너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안해라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말이 없어도 공기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귀찮게 쫓아다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무릎에 슬그머니 올라오죠.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아주 사소한 것에 감탄해주세요. 이게 정말 강력한 마법입니다. 상대방이 아주 늦게라도, 아주 짧게라도 답장을 했다면 그게 비록 이응이응 두 글자라도 말이죠. 서운해하지 말고 반응을 보여주세요. 바쁜데 답장해줘서 고마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상대방이 물 한 잔을 떠다 줬나요? 와, 시원하다. 고마워. 작은 행동에 긍정적인 도장을 쾅쾅 찍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상대방이 웃으면 뇌에서는 이거 기분 좋네? 또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먼지 쌓인 센서 등을 닦아주는 게 바로 이런 칭찬과 인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벽을 친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이별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이 되지 못하고 숙제처럼 느껴질 때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이별은 큰 싸움이 아니라 반응이 사라지는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공을 던졌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서 더 세게 공을 던지거나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질 뿐이에요. 그럴 땐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듯이 부담 없는 다정함을 슬쩍 건네보세요. 질문하지 말고 확인하려 들지 말고 그냥 곁에 든든하게 있어주세요. 얼음이 꽁꽁 얼었을 때 망치로 깨면 다 튀고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햇볕을 계속 비추면 얼음은 소리 없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로 차가워진 그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녹여보면 어떨까요? 분명 예전처럼 즐겁게 공놀이를 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연인의 반응 때문에 가슴 철렁했던 순간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댓글로 털어놔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같이 마음을 공부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곳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기다려줬는데도 여전히 입을 꾹 다무는 사람, 대체 무슨 심리인지 그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안경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마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웃으면서 만나요.